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생의 인연, 사랑했던 인연을 현생에 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먼저 전생의 인연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의 전생의 인연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신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집안의 반대, 시대적인 상황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거나 전쟁, 가난 이런 혹독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었지만 우리 1번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기다리거나 붙잡았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운명이 허락하지 않아서 쉽게 이어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해석해보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재회인데요. 전생으로 보면 전화나 편지 이런 것이 좀 쉽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극적으로 제외하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인연. 서로가 길고 긴 시간을 거쳐서 다시 만난 운명적인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생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될까? 한번 또 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 만났을 때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두려움 없이 상대방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했을 때 또한 상대방도 현실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난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됐어. 이렇게 됐을 때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만나게 된다. 전생에선 장애물이 많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좀 이루어졌지만 현생에서는 두 사람 모두 성숙하고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비 없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처음 보자마자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감정을 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또는 이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등등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같은 사랑보다는요, 자연스럽게 서로가 딱 붙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왠지 이 사람에게 헌신과 희생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드 7번이 등장했습니다. 과거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았었고 전생에 이제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사랑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해결된 문제나 미련, 상처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서로 감춰두었던 감정,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고 만나기 위해서 과거의 문제를 이번 생에 다시 풀어가고 치유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전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뭔가 스쳐 지나가도 자꾸만 생각이 든다거나 눈길이 간다거나 뭔가 마음에 자꾸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가더라도 정말 우연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만남을 시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운도 보여지고 있어요.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감정 중에는
서로의 욕심도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서로 다칠 걸 알면서도, 내가 힘들 걸 알면서도 그 포기할 수 없었던 전생의 그 집착,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사랑하라는 의미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성격과 특징도 알아볼게요. 악어 카드가 등장했네요. 상대방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악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이 내면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악어 잘못 건들면 팔 하나 날아가죠. 이런 것처럼 외적으로는 큰 소리나 과시 없이도 상대를 컨트롤하거나 리드할 수 있고요. 타인으로부터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가 세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강각, 양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쉽게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차분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차분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거나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요. 말수가 적고 행동도 신중합니다. 참을성이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좀 난감한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심 있게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팀의 대표이거나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권위가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말보단 행동으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왜냐하면 말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닙니다. 화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누군가를 리드하고 선두에 서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딱 해내는 그런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곳에 있을수록 무게를 잘 견뎌야 하고 압박감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일들에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기도 살펴볼게요. 전생의 인연은 단순한 인연,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깊은 연결을 가진 중요한 인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또한 전생의 인연은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 영혼이 성장할 준비가 딱 되었을 때 비로소 만나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볼게요. 앞으로 1년 안으로 태양 카드가 들어와줬죠. 열정적이고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밝은 미래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보다 덜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이런 단점들이 많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들게 됩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열정이 막 샘솟고 관계에 대한 감정이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직감적으로 계속 이미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1년 안으로 더 확실해지는 미래를 만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동거를 한다. 우리가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간다. 현실적으로 준비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시기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3년 후에는 이 인연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카드가 나왔다면 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가는 상대가 있다면, 나타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아놓는 게 필요해요. 평소 인연보다 쉽게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엄청 막대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운명의 인연을 위한 조언을 뽑아보겠습니다. 멋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실제로는 의미 있는 연결이거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카드예요.
이번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요. 이미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확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일어날 중요한 순간들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날 것이랍니다. 한치 오차 없이 만나야 할 때 분명하게 만나게 될 거래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겪는 일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서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연애를 쭉 해왔는데 맨날 실패하는 연애를 했어. 이것 또한 운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는 저는 모쏠입니다. 아니면 솔로 기간이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운명이라는 그 단어로 다 해결이 되는, 해석이 되는 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연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운명적인 결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다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들어온 소개팅, 여행을 가다가 만난 인연, 친구가 데리고 온 새로운 사람, 과거에 힘들고 잘 안 되었던 연애들, 이 모든 것들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면서 현생에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운명의 상대인가? 전생의 인연인가?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재미있게 리딩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생의 인연, 어떤 인연이었는지 뽑아볼게요. 전생에서 두 사람은요, 갈등이나 문제를 좀 회피하려고 했었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을 이렇게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고요함과 평화로 묻어갔대요.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내면 싸울까봐, 다툴까봐 계속 속으로 담아내면서 흐지부지 되었고 끝끝내 서로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여성들이 남성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대들지 못했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위치였잖아요.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장애물로 작용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위치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또 직급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다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았던 듯 보입니다. 지금 바퀴가 바위 사이에 끼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죠. 이거는 완성되지 못하거나 흐름이 막혀 있었던 관계다. 서로를 원했지만 그 인연은 흐르지 않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함에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한쪽이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 헌신적으로 맞춰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컨디션, 기분, 대화 주제 등등 이런 것을 너무 신경 쓰면서 정작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지 못했고 어떤 불만이나 갈등이 있어도 좋게 좀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 있어도 좀 외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전생에선 연결이 되었지만 이 관계를 완벽하게 끝까지 이끌고 가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함께 했어도 서로 따로 생활을 했다던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내가 고립되었다던가 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생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오, 완전히 결이 다른 카드이고 결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좀 비슷한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관계는요. 어떤 그룹 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 회사 동료, 어떤 멘토, 인터넷, SNS, 어떤 그룹, 동호회 등등등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 한 명이거나 공통된 관심사나 목표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협력하는,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처럼 보입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대요. 전생에서는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던 사이였지만 이번 생에서는 자유롭게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중요한 관계로 좀 남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43번 명성 카드도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 영향력이 있는, 상호 존중과 인정이 중요한 그런 카드라서 이쪽과 관련된 인연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의 명성을 쌓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 파트너, 동료, 팀워크가 중요한 관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서로를 높이고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처럼 보여져요. 결론적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서로를 도와주다가 애정까지 생기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왜 또 연결이 되었을까요? 매달린 남자가 나왔습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모르고 흐지부지 된 관계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매달림에 머리가 빛나고 있죠. 이건 나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너는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하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번 생에선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으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연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 미해결된 과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다시 이 사람을 만나면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싸우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상대를 도와주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게 아닐까. 그걸 알려고 만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랑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과도 같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깨우침은 상대방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성격 알아볼까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격이. 이 사람이 소심한지 말을 잘 안 하는지 회피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귀여운 토끼가 등장했어요. 굉장히 여리고 순수하고 착하고 좀 이런 느낌이 있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습니다. 토끼들 보면 작은 소리에도 귀 쫑긋 세우고요. 도망갈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를 잘 느끼고 상황 판단이 매우 빠른 성격이라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타인의 감정이나 미묘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이다. 뭔가 상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이 사람이 오늘 걱정이나 고민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알아차리고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토끼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좀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단어 선택을 좀 잘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거나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티 안 나게 챙겨주는 편인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요즘 좀 예민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다는 거죠. 그냥 눈치 살피면서 계속 맞춰주는 쪽이라는 겁니다. 다만 예민한 만큼 걱정과 불안도 잘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속으로 끙끙 앓는 성격이거든요. 이게 회피형보다는요. 이런 문제거리를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딱 던진 말을 신경 쓰거나 너무 걱정해하는 거 좀 주눅드는 편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배려한 탓에 생기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가 다시 만나면서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이 운명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여성이다, 그럼 상대방이 좀 상담자 스타일보다는 여성스러운, 세심한, 수용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나보다 더 세심한 거야. 나보다 더 눈치가 빠르고 디테일한 걸 잘 본다거나 좀 성숙한 부분들도 있지만 나보다 어쩔 땐 좀 더 감정적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점도 정말 많지만 지금은 미해결된 과제를 중점으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우리 여러분들이 남성이다. 그럼 여성분들이 좀 귀엽고 깜찍하고 막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스타일인데 혼자서 뭔가 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뭔가 불편한 게 있다라는 거. 나 이거 불편해, 나 이거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것도 눈치 보면서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기도 살펴볼게요. 전생의 인연은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깊은 연결을 가진 중요한 인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으로 보는 것은 어렵거든요. 전생 인연은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장을 마쳤을 때 비로소 만나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게 좋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금 뽑아봤어요. 자, 시기를 보면요. 2년 후쯤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요. 관계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고요. 애정에 영향을 주는 어떤 환경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이동수가 굉장히 많은 시기라서 고여 있거나 고립되거나 한 곳에만 있지 않는데요. 뭐 여행을 내가 가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사를 간다, 이직을 한다,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년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만한 인연을 만나기 좋은 시기이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고 정착하게 될 사람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연애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이라던가 사회적인 성취라던가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일들도 하나하나 잘 풀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룹, 모임, 조직, 사회에 대한 카드가 너무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위치나 명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미러링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그에 맞춰서 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상대방이 슬퍼 보일 때 이 슬픔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또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나도 그 비슷한 에너지를 보이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미러링은 지금 나의 감정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행동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행동했나? 이런 행동 때문에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이렇게 소심해졌지? 그럼 여러분들 행동 중에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도 나와 비슷한 태도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우리는 정말 잘 맞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이렇게 주눅 들었지? 아, 내 행동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행동해 봐야겠다 하면서 맞춰간다라는 거죠. 또 서로의 에너지를 맞추고 공감하고 적응해 가면서 유대감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도록 컨트롤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끊임없이 상대와 행동에 맞춰가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상대방도 똑같이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좀 더 듬직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미러링이 돼서 상대방이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돼? 아니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하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싶어. 그럼 똑같이 미러링이 돼서 회피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운명적인 인연,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 너무나 큰 이익들을 주는 인연이지만 이번 생에서는 정말 좋은 인연이지만 미러링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오, 매우 긍정적이네요. 이 카드는 서로 강한 유대감이 있었던 인연을 의미하거든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삶을 함께하면서 깊게 연결되는 인연을 뜻합니다. 나에게 부모이자 친구, 동반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면서 의지했던 관계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소울메이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울메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생을 함께하면서 반복적으로 만난 인연이다. 이렇게 좀 대단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출생 카드도 나왔으니까 출생 카드는 공적인 문서, 증명, 등록을 의미해요. 단순한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제도로 맺어진 인연? 법적으로 혼인을 했다.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같은 조직의 동료였다.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맺어졌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공식적인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정으로 번졌고 서로 인생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계약 결혼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서로가 강렬한 이끌림에 만난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운명처럼 연결이 되어서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면 현생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열쇠까지 뜨고 우리 3번 분들은 처음부터 리딩이 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오늘 리딩 핵심은 여러 생을 함께 해온 관계예요. 인연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는 다른 형태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쉽게 말하면 큰 타이틀에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상대방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더니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다,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했다, 결혼을 한다, 새로운 선택을 한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등등등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런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 흐름 속에서 만나는 인연이구나, 운명이구나, 나의 찐 인연은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듬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리듬은 반복적인 패턴이고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런 리듬 안에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비슷한 리듬을 가진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친해졌지 하고 돌아보면 이미 가까워져 있는 관계라던가 나와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 감정 흐름이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함께 있을 때 큰 불편함 없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 흘러가는 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타 카드가 등장했어요. 서로를 위한 역할과 의미가 있거든요. 한쪽이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이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치유자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상대가 길을 밝혀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면 운이 상승되고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함께하는 동안에도 서로의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래요. 정말 운명적인 이야기죠. 함께 할수록 서로가 더 빛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늘에 별이 없는 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상대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서로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별을 따라가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계속 생깁니다. 별은 이정표와도 같거든요. 우리의 목적지, 길을 밝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특징도 봐볼게요. 상대방의 성격, 불사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한 회복력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대요.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일어나시는, 성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쩌면 이미 이 사람은 삶의 여러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고 더 이상 변화가 두렵지 않아졌을 거거든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일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내공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함께 이겨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이라고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의 큰 변화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연애 성향으로 보면 굉장히 깊고 진지한 관계를 추구해요. 피닉스는 변형과 갱신을 중요시하거든요. 이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단순히 연애를 감정적인 연결로만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겪는 동반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시기를 살펴볼까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 시기는 넘어가셔도 좋아요. 자, 1년 단위로 뽑았거든요. 1년 단위로 뽑은 이유는 이 전생 인연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깊은 연결을 가진 중요한 인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만나는 인연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2년 안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애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과의 시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은 2년 안에 만나는 걸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2년 동안은 우리 여러분들이 접점이 없고요. 나만의 개인적인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고 계시고 활동 반경도 그리 넓지 않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와 접점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대요.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나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팀, 단체, 모임을 많이 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연결고리가 생기는데 장소는 즐거운 장소, 결혼식, 술자리, 취미 모임, 어떤 센터 등등 이런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인 공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년까지는 변화가 없고 너무 안정적인 상태라서 큰 접점이 없지만 3년쯤부터는 여러 변화 활동들이 있을 것이니 그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의 필요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등장했어요. 이 카드는 영적인 연결이나 운명적인 만남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소울메이트가 분명히 있고 이미 연결된 인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예기치 못하게 만났을 때 그 직관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드는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울메이트를 만났을 때 드는 생각은 영상 보는 시점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연결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처음 봤는데도 어쩐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지금 내 삶에 들어왔을까?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중요한 존재임을 반드시 느낄 거예요. 뭔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숨기거나 감추할 부분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믿음과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면 나의 내면의 목소리와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그 사람은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 뽑을게요. 전생의 인연은 어떤 인연이었을까? 우리 4번 분들이 상대를 보호하거나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목적이고 소모가 심한 그런 희생이었다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어서 가능했던 희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보호 본능이 좀 컸거나 상대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지지하고 응원해줬다. 여기 카드 그림 보시면 밖에 바람과 태풍이 불고 있고 안전한 집이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안전한 집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태풍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었거나 외부 환경에 방해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우리 사이를 막 갈라놓으려고 하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4번 분들이 좋아하는 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에서는 4번 분들이 남성이고 상대가 여성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4번 분들은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오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해들을 막아내고 방어하면서 관계를 좀 지키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생에서의 인연, 어떤 인연일까? 우리 두 사람은요, 오랫동안 방황한 끝에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방황을 할 때 서로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만나면서 개인적인 방황을 딱 끝마치게 되는 그런 운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목표나 방향성을 찾게 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식의 확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일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동수, 이동훈이 강한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일이 없고 과거와 똑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원하는 걸 찾았다. 아니면 이 사람 덕분에 나의 자아를 실현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됐다. 기존의 것에서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길로 가는 그런 운명적인 전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서로를 만나면서 독립을 시작했다던가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된다던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얻게 된다. 또는 전에는 없었던 나만의 집이나 차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나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전환점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사랑이죠, 이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짝이기 때문이래요. 아담과 이브잖아요.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하나로 통합되는 관계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했고요. 서로를 완성하는 존재였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아담과 이브는 서로가 있어야 완성돼요. 이처럼 두 사람은 개인적인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 서로가 만나야만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나의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걸 할 수 없었고 저것도 할 수 없었고 이런 결과가 없었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못 벌어. 내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다 해결이 됐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이 사람과 대하면서 나의 어떤 자아가 강해지고 나의 장점을 알게 됐어.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을 닮아가면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깊은 내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 나도 상대방처럼 행동해야지. 나도 상대방처럼 생각해야지. 이 사람처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꼭 만나야 합니다.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인연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변화를 했고, 이런 성장까지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성격도 알아볼게요. 우와, 사자가 등장했죠? 상대는 이 사자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강한 힘이냐면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하다거나 자존심이 강하다거나 뭔가 겉으로는 점잖고 차분하지만 멘탈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쉽게 꺾이거나 낙담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영역, 지혜가 명확하고 매우 자립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 때문에 쉽게 불안해지거나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나의 고집대로 막 행동하고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내 뜻대로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인 거죠.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의 선도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람, 이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딱 배제를 해버려서 애초에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집착하거나 매달리거나 애쓰지를 않아요. 금전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회의 성공에 욕망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막 부자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내가 좋은 말을 더 해주고 막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랑할 때에는 또 독립적인 사랑을 하시거든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파트너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또 파트너를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라서 애초에 그 사람을 막 의심하거나 집착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 결혼할 때 상대방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줄 알고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선호하세요. 또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맞춰서 타협해 나가려고 하십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성을 좀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볼까?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요, 질투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독립적이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개인을 다 존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질투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사자는요, 보호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지키고 돌보려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독립적이라서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지 마음과는 또 다르거든요. 상대가 온전히 자신에게 속해 있길 바라는 경향이 큰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항상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너가 항상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랑 멀어지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거나 하면은 질투심이 발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기도 알아볼게요. 자, 이 시기는 결혼하신 분들, 또 이미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1, 2년 동안에는 연애에서 정체 구간이 좀 있다라고 하네요. 솔로의 기간이 좀 기신 분들, 새로운 이성을 만나도 좀처럼 발전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이든 감정적이든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요. 나의 마음에 쏙 들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겠죠. 운명적인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이 러버스로 표현된 게 진짜 좀 감동적인데 이 관계가 러버스 정도라면 과거 인연은 싸그리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3년 후에 이 이성과 연결이 된다. 3년 후쯤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만남은요, 굉장히 소프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 보자마자 강렬한 감정에 순식간에 막 불타오르고 휩쓸리고 서로를 너무 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소소하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쩌다 만났는데 재밌게 놀다가 끝나는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만약에 헌팅을 했다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헌팅을 했는데요. 막 강렬하다고 하면 하룻밤을 자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그 감정에 휩쓸린 거니까, 욕망에 휩쓸린 거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하룻밤을 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은 소프트해요. 어떻게 되냐면 헌팅을 했어. 재밌게 막 놀았어.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는 거. 이런 느낌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진짜 재밌게 잘 놀았는데 우리 어제 너무 재밌었어.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이카드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재미난 연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뭘 하든 함께하면 재밌고요.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웃음이 나와. 또한 아이 같은 여러분들을 상대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상대방은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이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앞에서는 개구지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심오한 카드가 등장했어요. 이 카드는 나의 자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과거의 경험으로 생긴 방어들, 보수적인 습관들, 연애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장애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 관계를 더 성숙하게 대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연애도 행복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를 깊이 있게 좀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매달리고 더 애써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굉장히 불안형이구나. 그러면은 이 불안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은 이 불안을 스스로 잘 컨트롤해야겠구나. 스스로를 계속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나의 자존심보다는 관계의 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하거나 서로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해야 하거든요. 만약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맞아 라는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무엇이 항상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가? 무엇에 내가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가?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 번 더 돌이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한 번 더 이해하고 대화하고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한다면 문제될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핵심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이런 글을 썼네. 내가 지금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감정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내 글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나 보다. 나는 이런 부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